등기를 뗐더니 융자가 없어 깨끗해. 아, 여기 융자가 없구나. 깨끗한 건물이네 라고 들어갔어요. 토지 등기를 다시 떼봤더니 거기에 융자가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동담보입니다.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요, 공동담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건물과 토지를 공동담보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3의 물건을 공동담보 잡아서 근저당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등기부 등본의 대지권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은요, 정말 권리의 그런 총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계약할 때는 보셔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거용 같은 경우에요. 뭐 상가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상가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주택보다는요. 근데 주거용은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지만 주거용은 반드시 누구라도 집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접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증금도 크고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등기에 관련돼서 여러 번 방송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다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구분 등기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를 신경 쓸 것 없이 그냥 내 세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101동 101호 내 거야. 101동 102호는 홍길동 거야. 101동 103호는 뭐 순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호실이 다 각각 구분 등기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등기 권리층을 각각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세대, 오피스텔 뭐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한 명인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그 등기는 구별이 돼 있는데 101동 101호도 A 거, 101동 102호도 A 거, 101동 103호도 A 거. 그러니까 뭐 건물 전체가 구분 등기되어 있는 공동주택인데 집주인이 한 명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 만약에 10층짜리 건물이라면 1층부터 10층까지 요 작은 토지를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분의 1씩 나눠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지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지분이 집합등기에는 대지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10 중에 1은 내 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대지권이라고 토지 등기가 그 집합 등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대지권이 반드시 대지권에 토지의 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집주인이 똑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권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대지권을 확인을 안 하시고 등기부 등본상 건축물 대장상 융자가 없었어. 대부분 이제 구분 등기 되어 있는 집합 건물은 대지권이라는 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토지 등기를 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뗐더니 융자가 없어 깨끗해. 아, 여기 융자가 없구나. 깨끗한 건물이네 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경매가 넘어갔어요. 그 건물이. 알고 봤더니 대지권이 없이 건물이 통째로, 토지가 A 소유의 전체 토지에 A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의 하나 호실에 대지권을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토지를 뭉태기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등기는 건물 집합 등기라서 건물 등기만 뗐는데 대지권이 없었던 건물 등기만 뗐었던 거고, 토지 등기를 다시 떼봤더니 거기에 융자가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임대인분께서 융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물 등기에 당연히 집합 건물이니까, 공동주택이니까 보통은 대지권이 들어있는 건물, 집합 건물 등기만 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의 종류에는 토지, 그리고 건물, 그리고 집합 건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같은 그런 구분 등기는 집합 건물 등기 하나만 떼면 되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물주가 한 분이셨었는데 그때 융자가 없다고 하셔서 집합 건물 등기를 떼봤더니 융자가 정말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근데 대지권을 봤더니 대지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호실별로 토지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 분명히 대지권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지권이 비어 있어서 제가 혹시나 몰라 토지 등기를 떼보았더니 토지 등기에 몇십억의 융자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경우에는 임대인분께서 융자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경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대지권을 간과하고 그냥 집합 건물 등기만 가지고 계약을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보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소유자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갑구의 소유자 그리고 을구의 제한 물건을 확인하셔야 되지만 대지권이 상당히 중요한 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지권 지분도 있지만 그 대지권에 보면요.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도 뭔가 있으니까 확인해 이런 뜻이거든요.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간혹 중개사분들도 간과를 하시고요. 임차인분들은 더더욱이나 잘 모르시니까 간과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등기를 떼지 않고 건축물 대장만 확인을 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지권의 등기부 등본상 대지권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지권의 지분 비율이 적혀 있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그게 적혀 있지 않으면 토지가 호실별로 분할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등기를 떼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지권 내에 별도 토지 등기 있음 혹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해당되는 등기를 떼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 뗀 해당 등기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도 별도 등기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라고 등기부 등본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안 하면 그런 부주의, 본인의 과실도 잡힐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동담보입니다.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요, 공동담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건물과 토지를 공동담보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3의 물건을 공동담보 잡아서 근저당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영등포구 당산동에 A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A라는 건물 플러스 A라는 토지, 그 건물 밑에 A라는 토지가 공동담보로 잡혀 있음. 근데 거기 옆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토지까지 공동담보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담보는 보통 해당 건물과 해당 토지가 잡혀 있는데 특이하게 돈을 더 땡기기 위해서 다른 제3의 물건을 공동담보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공동담보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더 많이 땡기려고 있는 없는 것 담보를 다 땡겨서 잡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3의 물건이 공동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에는요, 그 제3의 물건의 등기를 한번 떼보시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물인지를 판단하셔서 권리 분석을 추가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왕왕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단독주택, 다중주택이었는데요. 원룸 중개를 하면서 저는 그 건물을 중개를 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융자가 너무 많았는데 입주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가 너무 많았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융자를 많이 받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해당 건물과 해당 토지 외에 제3의 물건,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더 잡아서 융자를 잡았더라고요. 근데 해당 아파트가 해당 그 주택이 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중개하지 않았고 그게 나중에 가압류가 들어갔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등기부 등본만 제대로 확인하셔도요, 엔간한 거는 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등기부 등본을 받아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냥 단순히 융자와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물론 중개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실 겁니다. 해주실 거지만 임차인 본인도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방송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